심판은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명품백 무혐의 나왔다고 끝난 게 아니라 진짜는 이제 시작이라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김건희 일가를 향한 수사를 이제 시작입니다. 김건희 명품백 공영상을 공개한 최재형 목사를 기소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고 국힘에서도 이건 아니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뇌물을 준 사람은 기소하고 받은 사람은 무혐의라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정부가 얼마나 막장으로 가려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와중에 김건희 주가 조작 녹취록이 또 터졌습니다. 뉴스 앤드 토크. 오늘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시작해보겠습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권고하면서 심우장 검찰총장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취임 5일 만에 스스로 함정에 빠진 겁니다. 준 사람은 뇌물이라서 기소하고 받은 사람은 뇌물이 아니라서 무혐의라는 걸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권익위부터 검찰 공수처까지 온갖 국가, 기관이 다 나서서 명품백 사건을 그냥 무혐의로 덮고 끝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괜히 최재형 목사가 괘씸하다고 기소하려다가 이런 꼴이 난 겁니다. 윤석열이 집권하고서부터 대한민국 검찰이 이렇게 수준 떨어지게 됐습니다. 수심위는 24일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수처의 의견 8명, 불기소 처분 의견 7명으로 공수처를 권고했습니다. 지난 6일 김 여사 수심위가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된 6개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 것과는 완전히 딴판입니다. 최 목사는 지난 2022년 6에서 9월 김 여사에게 전달한 300만원 상당 리얼백과 180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등이 청탁 목적이었고 청탁 내용의 직무 관련성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변명이 더 가관입니다. 검찰 수사팀은 최 목사의 선물이 접견을 위한 수단이고 대통령 직무와도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지금 검찰은 본인들이 수수다가 완전히 꼬였습니다. 이제는 최재형 목사를 기소하든 무혐의 처분을 하든 논란은 커지게 됩니다. 선물을 준 사람은 기소, 선물을 받은 사람은 불기소가 되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국민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국민의힘에서도 김재원 최고위원은 25일 MBC 라디오에서 시민이 자체의 일종의 판단이 국민들이 보기에도 약간 애매하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전략기획부 총장은 채널A 라디오에서 신부 총장은 이어 신부 총장은 김여사 사과도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그는 5월 10일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때 대통령께서 또 명품백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하셨다며 대통령도 하셨는데 당사자인 본인께서 하시는 건 국민에 대한 보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윤석열, 김건희는 사과로 끝날 시즌을 한참 벗어난 지 오래입니다. 김종혁 최고위원도 CBS 라디오에서 청탁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 여사와 최 목사에 대해 서로 다른 결정을 내렸다면서 결국은 검찰이 거기에 판단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윤 의원은 이제 검찰이 결정하겠습니다만 결국 불기소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본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이 길을 쓰고 김건희 특검을 거부하고 있는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거짓말로 덮고 넘어가는 것도 정도가 있지 이제는 끝입니다. 김건희가 당사자로 엮인 의혹만도 몇 개입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된 의혹이 계속 터져나오는 상황입니다. 핵심 인물인 이종호 씨는 김건희 여사 계좌를 주가 조작에 동원했을 뿐만 아니라 김 여사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빌리기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주범 권오수 전 회장의 꼬리로 공범 이종호 씨와 얽혀 있는데요. 이종호 씨는 미등록 투자자문사 블랙폴인베스트 대표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 계좌 2개도 주가 조작에 활용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블랙폴인베스트 직원 컴퓨터에서는 김건희라는 이름의 엑셀 파일도 나왔습니다. 김 여사로부터 투자금 15억 원을 빌린 사실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최근에는 이 씨가 최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의 핵심 폭로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지난해 8월 9일 임성근이 만나기로 했는데 이번 문제가 되니까 사부 낸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못하게 했다며? 그래서 내가 파이피한테 얘기할 테니까 사부 내지 말라고 말한 녹취록이 논란이 됐는데요. 이에 대해 이 씨는 파이피가 김기환 사령관이었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김건희 여사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또 허세였다며 김 여사와 연락하는 사이도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이종호 대표는 지난 7월 여사와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됐다며 21년부터 수사가 시작됐는데 그때에도 연락을 안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수사가 본격화된 뒤 김 여사와 이 씨가 수십 차례 통화한 내역이 드러나면서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의문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씨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받아보라고 해서 김 여사 전화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권 전 회장도 김 여사 계좌 한결에 주가 조작에 공헌했습니다. 김 여사 모친 최연술 씨 계좌는 아예 차명으로 주가 조작에 활용했습니다. 권 전 회장은 공소시효가 지난 주가 조작 1차 시기에는 이른바 주포 이모 씨에게 김 여사를 직접 소개해주기도 했습니다. 김 여사와 권 전 회장의 오랜 친분은 판결문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김건희의 변명은 어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대통령실과 김 여사는 주가 조작꾼들에게 속아서 계좌가 활용당했을 뿐 가담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전엔 이런 거짓말로 어떻게 넘어갔을지 몰라도 이제는 안 됩니다. 직접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주고받는 녹취록까지 터진 겁니다. 검찰 수사가 본격 시작되자 김건희 여사와 이종호 씨가 36차례 연락했다는 소식을 계속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많은 연락을 하며 수사에 대비했다는 진술이 터졌습니다. 이종호 씨는 김건희 여사가 내가 저장한 번호 말고 다른 번호로도 여러 번 연락했다. 김 여사가 블록될 거래에 대해 반복적으로 물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통신 내역에서 2020년 9월 23일부터 일주일간 36번, 10월까지 한 달 사이엔 40번이나 두 사람이 통화나 문자를 주고받은 게 나왔습니다. 시기가 중요한데 검찰이 고발인 조사에 나서는 등 수사가 본격화되던 때입니다. 통신 내역에는 수 발신자로 김건희, 이종호란 이름이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이 씨가 사실 김건희는 내가 저장한 번호 말고 다른 번호로도 연락이 왔던 적이 여러 번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신 내역에 나타난 것에 왜 더 많은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이 씨는 또 김 여사가 토러스 증권 계좌와 블록들을 반복적으로 언급했고 블록들에 대해서는 불법이냐고 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토러스 증권 계좌는 법원이 주가 조작에 사용됐다고 인정한 김 여사의 계좌입니다. 블록들은 주식 시세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장외에서 매수자와 매도자가 거래하는 걸 말합니다. 이 거래가 법원이 공소시효가 남아있다고 인정한 2차 주가 조작 시기에 있었는데 재판부는 시세 조정과 무관한 정상적인 블록들로 보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재판부에서 이상한 점을 지적하자 그걸 두고 김건희와 이종호가 서로 말을 맞추기 위해 연락을 했다는 게 밝혀진 것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최근 김건희에 대한 비판을 서슴지 않으며 불리한 질문에는 입을 꼭 닫고 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밝혀지면 본인들 목까지 날아가게 생길 판이니 어떻게든 특검을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이것도 끝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며 뉴스 앤드 토크는 내일 낮 12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